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교육 코디네이터, 교육 코디네이터 면접 본 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때 떤 질문들이 왔는지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해요. 어떻게 제가 이거를 면접 보게 됐냐면, 그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니까 저도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찾아보고 있다가 워크넷에 이 교육 코디네이터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단체가 제가 예전에 강연을 갔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한 뭐 300명 정도 이상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오랜만에 좀 반갑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한번 제가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에 갔죠. 면접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장기간 오랫동안 함께할, 물론 계약직을 뽑지만 장기간 오랫동안 함께할 가능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저는 거기 맞지 않다고. 저는 이 기간, 이 좀 그렇게 장기간 거기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제 단기간 일을 이제 해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반부터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떤 질문들이 오고 갔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제 유튜브 컨텐츠를 제가 면접 본 썰로 이렇게 다다닥 해가지고 가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해보고 거기서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면 괜찮겠다 싶은데, 제가 토익 같은 걸 안 쳤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토익 시험을 쳐야 될 일도 없었고, 좋은 기회가 없어서 아주 좋은 기업에는 제가 면접을 보러 가기 어렵겠네요. 어,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요. 근데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갔을 때 이제 뭘 질문했냐면은 자기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느 회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면접 볼 때 기본이죠. 자기소개 해봐라. 이거는 1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제 책 쓰고 이제 강연 활동을 하고 다니는 강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이제, 하고자 하는 일자리를 찾다가 그나마 좀 적합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좀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자원봉사 단체니까 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었냐면,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봉사활동이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었었는데, 제가 그냥 교수님께 전화드려서 이번 중간고사는 제가 어, 응시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월호 그때 진도 실내체육관으로 갔어요. 음, 거기서 이제 2조 조장에 대해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자원봉사 단체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교육 코디네이터에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상담 및 이런 것들 진행하고 또 홍보하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주력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올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원봉사도 자원봉사지만 거기에 오면서 이제 친구들,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친구들,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사람 관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더 홍보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좋은 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말이 약간 잠깐 오락가락하긴 한데, 제가 좀 오락가락한 이유가 뭐냐면 한 개 더 있었네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거냐, 기획할 것인가, 이거였어요. 어떤 프로그램, 교육 코디네이터로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 그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좀 어우러지고 유대할 수 있고, 어, 그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조금 기획을 하고 싶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르신들, 좀 젊은 세대들은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고 접하겠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접하겠지만, 어르신들은 그거를 좀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엇나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요즘 보면은,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거의 70대이신데, 이제 70대 초반 이제 되시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어르신들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시기 때문에 약간 제가 엇나간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제 80 넘어서 이제 80, 90 가까이 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잘 안 접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유튜브를 많이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조금 어긋난 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유튜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무슨 제가 이제 강연 활동을 했던 것처럼 그런 강연회나 뭐 이런 것들 크게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해서 거기서 이제 어, 뭔가를 추진할 수도 있겠죠. 일단 그렇게 해서 질문이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자원봉사를 이제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방역 관련된 그런 일들, 방역 수칙이나 방역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르신들 중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도 더 잘 못 나가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앓고 계시는,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이 왔냐면 1365의 문제점, 1365의 문제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딱히 제가 느끼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해서 그거 굳이 뭐 1365에 제가 등록해가지고 시간을 받고 뭐 이렇게 할 생각으로 제가 봉사활동을 다녔던 적은 없거든요. 물론 살면서 좀 중간중간에 더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굳이 거기에 제가 이제 시간을 등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1365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제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 또 제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하다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제가 어디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 여기서 했던 것 같네요. 1365의 문제점. 제가 모르는 분야나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이런 부분, 말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여기 자원봉사의 교육 코디네이터로 진짜 이 직업을 생각해서 가실 분이 계시다면, 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되면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치고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올해 이렇게 여기서 함께 하실 분 중에서 이제 올해 직업삼아 오래 하실 분, 그런 목적을 갖고 오신 분에게 기회가 갔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다면 그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역량을 다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고 왔어요. 음. 물론 이제 저는 함께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막상 저도 이렇게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짧게 짧게 일을 이제 하더라도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일하고 너무 조금은 이것도 이제 관련이 안 된 일이라고 볼 수 없는데, 막상 가서 지원을 해놓고 면접 보라고 해서 이제 가봤는데 느끼는 점은 그나마 지금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하고 어느 정도는 좀 연관이 더 되는 일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녀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 코디네이터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인터넷에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생소한 직업이긴 한데 병원 코디네이터는 많이 나와 있었는데 교육 코디네이터는 아직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또 봉사하는 아주 좋은 그런 직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교육 코디네이터 면접 본 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